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회심의 카드라고 할 만한 뉴스타파 보도가 나와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열심히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어요. 그리고 또 어제는 또 JTBC에서 이재명 전 비서가 대법원 작업을 했다라는 내용의 녹취록이 또 공개가 돼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죠. 백모 씨. 네. 이재명 후보 친형 협박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막 욕을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은 김혜경 씨 법카 의혹 폭로한 7급 공무원 A 씨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. 최근까지도. 그러니까 그렇죠.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이재명 후보 최측근이 아니다. 관계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다. 라는 그래서 사실을 이제 이 녹취록 두 개가 막판에 터졌어요. 양쪽에서. 그래서 녹취록 지금 막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민주당에서는 먼저 이제 뉴스타파가 지금 김만배 녹취록, 김만배하고 누구죠? 전 언론노조위원장.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님. 참고로 민주당의 비례의원 공천 신청을 했던 분입니다, 이분. 네. 그리고 또 뉴스타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인데 이 두 사람 간에 작년 9월 15일 날 녹취된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어요.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이 뉴스타파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오늘 보니까 추천 이런 조작도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도 있던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죠. 막판에 이제 민주당식 드루킹을 다시 못 참고 쓴 거죠. 네, 제2의 드루킹. 엠팍이라는 커뮤니티 운영자가 이거는 조작이다. 네. 기계적인 조작이 있었다라고 공지를 올렸고요. 네. 댓글 카운팅되는 것들이나 기사에 좋아요 달리는 것들이 새벽 시간대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실제로 22,000명 가량에게 지시를 내리는 단체 텔레그램방의 존재도 드러가 났고요. 그리고 이걸 저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뉴스타파 보도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거 보십시오라고 한 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너무 없어 보였어요. 이게 대선 후보가 이걸 자기 공식 페이스북에 이 뉴스타파 이 엉성한 녹취를 가지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점의 문제. 대장동 게이트 첫 번째 보도가 8월 말일과 9월 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. 근데 이 녹취는 9월 15일에 제작된 거예요. 그럼 이미 대장동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녹취의 진실성 여부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. 네. 그리고 인물. 김만배 같은 경우는 다른 녹취록에서 보게 되면 주변 인물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한 3년 정도 살다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불똥이 튀는 걸 최대한 막아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 김만배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의 이 실무적 소유주로 보이는 김만배와 이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모 씨 뉴스타파로부터 계속해서 취재비를 지원받았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이력이 있는 이 사람이 9월 15일에 이 녹취를 했으면 그때 왜 기사를 쓰지 않고 명색의 기자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른 방식으로 대선 이틀 전에 터뜨립니까? 네. 그러니까 인물과 시점 모두 말이 안 되고요.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사실은 모두 다 이 친 이재명, 친 진보 쪽 스피커입니다. 만약 이런 녹취록에 파괴력이 있을 거면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와 아주 가깝거나 측근이었으면 파괴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시점도 그렇고 그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근 백모 씨의 녹취록은 왜 파괴력이 있느냐? 시점. 사건 터지고 갑자기 조작해낸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인물. 이재명 후보 측 인물이에요.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은수미 시장 측 인물이고.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후보 측 인물들이 둘이서 통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랑 장진영 변호사랑 통화해서 우리 녹취록에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 가까운 인물 2명이 통화해서 대법원 라인 작업 다 해놨다 너네도 할 거면 빨리 말해라라고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. 이건 굉장히 파괴력이 큰 거죠. 비교할 수가 없어요. 두 개의 녹취록의 파급력을.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직접 인용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엠팍 같은 데서 그런 기계적인 조작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MBC가 이걸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. MBC 지금 제3노조가 성명서를 냈죠. 야, 그동안에 MBC는 대장동 사건 하나도 보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
기껏 보도한다는 것이 이재명의 반론 뭐 이런 것들 겨우겨우 보도를 하던 MBC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재빨리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MBC가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방송사다, 막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필 이런 때 이제 제각 반응을 하면서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누가 준비한 기획한 그림이 아니냐. 이런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장혜찬 평론가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좀만 더 설명을 하면 대장동 이게 지금 녹취록이 2021년 9월 15일 날 작성이 된 거예요. 그런데 대장동 의혹은 2021년 9월 12일 날 장기표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. 뭐 천화동인 1호에 근무한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옵니다. 그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막 조선일보 등등 해갖고 기사가 쏟아져 나와요. 네. 근데 그로부터 3일 뒤에 그러니까 9월 12일 날 장기표 발표 폭로가 있은 후 3일 후에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. 그러면 근데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잖아요. 거기를 보면 마치 그때 이 두 사람이 만난 때는 그 김만배라는 사람 이름이 실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.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 신빙성이 있다.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. 근데 저는 뉴스타파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 수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기사는 수백 건이 쏟아져 나온 이후고 처음 문제가 폭로가 된 지 불과 3일 만에 만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그리고 그 약속을 잡은 게 언제 시점인지 이거를 저는 뉴스타파가 당연히 처음부터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녹취록이 신빙성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뭉뚱그리고 넘어갔어요. 심지어 뉴스타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김만배 실명이 드러나지 않은 때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신앙님 씨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할 때 보니까 김만배 씨가 내가 아는 그 김만배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났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앙님은 김만배라는 이름을 알고 만난 거예요. 근데 뉴스타파는 굳이 김만배가 그 실명이 까지기 전에 만났기 때문에 이 뭔가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뉴스타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거죠. 저는 그래서 이 뉴스타파 요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왜 신앙님이었냐 하필이면 아까 장혜찬 평론가 잘 정리했지만 그냥 만났을 리는 없어요. 김만배가. 그러면 뭔가 큰 그림을 갖고 만났을 것이고 그 그림대로 지금 됐잖아요. 그 의심대로 그렇죠.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뉴스타파의 보도는 파괴력을 갖기가 어려웠다. 그리고 저는 이 엉성한 녹취 일찍 안 푼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왜 그랬어요? 이거 사실 JTBC 보도 이 백모 씨, 이재명 최측근 백모 씨의 녹취록 보도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다음날 JTBC에서 보도된다는 걸 알고 물타기하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닌가. 미리 선수 친 거다?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시기도 말이 안 되고 이 등장인물인 김만배와 그 신모 씨 언론노조위원장 인물도 말이 안 되고 엉성하기 때문에 이거 이전에 풀었으면 사기치지 말라고 욕먹기 딱 좋거든요. 역풍불기 딱 좋은 녹취록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의도적으로 대선 전전날 터트리려고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차마 이런 수준 낮은 조작 녹취는 터트려봤자 득될 게 없으니까 안 터트리려고 하다가 와 이재명의 최측근 백땡땡 백종선이라 해도 되나요 그냥? 아무튼 그때 우리 그 얘기도 했었어요. 맞죠? 실명도 나왔었어요. 백종선의 녹취가 터졌다. 대법관 작업 다 했다는.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해서 하루 전에 부랴부랴 뭐라도 하나 해서 급하게 나온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저는 뉴스타파가 민주당하고 짰다라고 하는 가정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뭐 사실 신앙림 씨하고 김만배 씨가 친하기 때문에 그런 녹취록을 빨리 공개하거나 이런 것을 망설였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. 하나 또 궁금한 게 친하다고 하는데 7살 연하인데 왜 자기를 형이라 하고
이 7살 그거는 많은 사람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제3자가 거기에 또 있었던 게 아니냐. 웃음소리가 난다는 거죠. 예,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게 짜깁기인지 뭐 그러니까 녹취록 자체가 조작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추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이 빈축을 사는 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정 안 하겠지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 사건이잖아요. 이 건의 성격은. 저는 부실 수사는 맞다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세력의 대출을 알선했었던 조우형이라는 사람은 결국에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대출 규모가 1,500억 원짜리인데 네. 일반 PF 대출은 수사를 안 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했지만 실제 수사가 된 사례들을 보면 1억 원짜리 사건도 들어가 있어요. 네. 수사에. 네. 그러면 저는 뭐 고의였든 아니든 간에 놓쳐서는 안 될 세력을 놓친 건 맞아요. 근데 민주당이 그럼 그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네. 그거를 제대로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든지. 근데 한동안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뭐 무속 타령 이런 거 하다가 예, 자기들도 무속 뭐 나오니까 대치기 당하고 뭐 이렇게 흐름이 온 거죠.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거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하고 대장동 본판 개발은 다른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논리는 이거잖아요.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걔들 잡았으면 대장동 개발 없었다 이건데 걔들 잡아도 딴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대장동 개발 판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걔들을 놓쳤다 할지라도 대장동 사업을 설계를 똑바로 했으면 걔들이 그렇게 돈을 뻥 튀겨서 못 가져갑니다. 그러면 뭐냐?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 대장동의 씨앗이었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치면은 이재명은 농부입니다. 트랙터예요. 그러니까 두 사건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. 시점으로도 뭐 4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. 예,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왜 이건 민주당 책임이 아무래도 의석이 많기 때문에 훨씬 큰데 두 문제를 특검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였어요. 그랬죠. 예. 아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참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참 그러네. 지금 JTBC가 보도한 그 백모 씨 녹취록 있잖아요. 네.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. 대법원에 우리가 작업을 해놨다. 이런 내용이었잖아요. 그리고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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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법원장, 대법관 발표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돼. 그럴 때 얘기해. 속도도 할 테니까. 시장님은 이게 감정 이렇게 표기를 했나? 잘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제출을 했네. 7월 10일 날 결과가 나온 말이에요. 만약에 아닌 것 같고 8대 5나 만장일치는 아닌 거. 8대 5를 맞추네. 8대 5를. 난 진짜 이게 그 또 다른 측근이죠. 이재명의 또 다른 측근 임모 씨하고 은수미 시장 비서관 통화인데 네. 8대 5가 나올 거다. 실제로는 7대 5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게 그 한 명 빠지는 거잖아요. 네. 그 한 명이 그렇죠. 이재명 그 편이 사건 관계자여서 예, 재척 회피를 한 거. 그거 포인트 하나 치면은 완벽하게 맞춘 거죠. 근데 그 시점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주 전이었어요. 야, 3주 전에 판결 3주 전에 저 합의 내용을 표결 내용을 입수한 거예요. 저 정도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. 1번, 진짜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라인 싹 작업을 해서 표결까지 정확하게 알았다. 2번, 이재명 지사 측근 임모 씨가 엄청난 예지력을 지닌 무속인이다. 아, 무속인이에요?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. 거기도 스트라다무스 하나 있는 거야? 거기는 2번 아니면 1번이겠죠. 뭐. 거기는 발바닥에 왕자를 써놓은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안 걸리죠, 발바닥에 써놓으면. 네. 그 저거는 지지자의 말이에요. 진심을 그렇게 자꾸 희화하지 맙시다. 동네 할머니의 아니 나 진심을. 이재명 후보 발바닥 얘기한 거예요. 아, 그 채팅창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견 주시는 분이 있는데 직접 투자만 수사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. 일반 PF 대출도 수사 받은 거 훨씬 잔챙이들도 들어가 있긴 했어요. 예. 아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것도 뭐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요. 너무 넓어지니까 일단은 그 이재명 비서 녹취리 요 얘기하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김만배, 권순일 요 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. 예, 이거는 뭐 대선 끝나고 팔딱팔딱 계속 살아있는 이슈가 될 겁니다. 이제 대선 마치고 저는 이 대선 이후에 이 백종선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해서 이 권순일 50억 받기로 돼 있었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김만배가 막 머리 자르고 8번 만났다 하잖아요. 대법원 들어가서 판결한 이재명 후보의
이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, 대법원 판결 저는 깨질 거라고 봅니다. 이게 이제 그렇죠. 뭐 재심을 해야 되는 재심이 건데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. 재심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. 예,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무죄 판결에 찬성을 한 7명과 기권을 한 1명 있잖아요. 대법관. 이 8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. 그래서 그 수사 결과 뭐 그러면은 통신기록이니 뭐니 다 까지겠죠. 그래서 뭐가 드러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재심으로 가서 이제 뒤집어지겠죠.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 대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를 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.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착잡하고요. 제2차 사법농단 수사가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명 판결뿐만 아니라 여기 녹취록에 또 은수미 사건까지 나왔잖아요. 은수미 사건. 네. 네? 은수미 성남시장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. 네. 그 처음에 백모 씨하고 네. 은수미 시장 비서관 통화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네. 딱 한 달 뒤에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네. 은수미는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. 그렇죠.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이 1심에서 90만 원 벌금 네. 90만 원 형을 받아가지고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었는데 2심에서 300만 원이 나와버렸죠. 네네. 그랬는데 이제 대법원으로 갔는데 이것을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90만 원 정도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. 근데 그때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가 검찰이 항소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런 파기환송 이유는 처음 봤다. 너무너무 이례적이다. 말이 안 된다. 이런 비판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이제 그 사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예, 그 사건. 네. 그 사건은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은수미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환송심 대법관 7명 그분하고도 달라요. 안철상 대법관이라고 다 다른 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8명에다가 9명, 9명 대법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네.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네. 이 모든 찜찜한 것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투표 많이 하셔야 됩니다. 내일 꼭 가족, 주위 친구들, 지인들 다 동료해서 투표해 주시고요. 그리고 뉴스트라다무스를 방송하는 TV조선 아고라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지금 구독 버튼 안 누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네. 지지하는 후보가 집니다. 네, 구독 버튼 눌러야 됩니다. 동의할 수 없는 그러면 누구를 찍든 간에 누르세요. 단숨에 100만 되겠는데요. 네. 네. 저희 구독자가 이제 1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예,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아이템은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. 선거가 내일인데 선거 후가 걱정이 됩니다. 예,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렇게 평가받는 대선이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역대급 또 박빙구도 저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. 뭐 그거는 이제 그건 일반적인 여당 평가니까. 후보가 그냥 역대급 비호감 후보가 아니요, 나오고 뭐 그거는 자당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이라고 그러니까 맞아. 장해찬 후보가 그거는 그냥 저는 넘어가는 그렇게 것도 생각하지 이상한 않습니다. 거예요. 그거는, 이건 안 넘어갈 수밖에 안 넘어갈 수 없지.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. 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여당의 프레임이 워낙 강했던 거지 뭐 이 모든 후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네, 않습니다. 이거는 뭐 이제 장해찬 평론가가 입장을 낸 거고.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사퇴를 하는 바람에 너무 이제 박빙구도에다가 지금 중앙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만한 그런 또 실체까지 범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과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 수 있겠느냐, 어떤 쪽이든 뭐 이런 걱정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, 거기다 이제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제 막 곧 이어서 일어날 텐데 혼란을 없애려면 말이에요.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이기면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일 정말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에 많이 나가셔서 한쪽으로 꼭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국가적인 소모전이 벌어지지 않게
국민들께서 그것도 은근슬쩍 한쪽으로 몰아달라고 하십니다. 군말 없으려면 일단 투표율이 높아야죠. 이기는 쪽이 확실히 이겨야 돼요. 그냥 그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냥 투표함으로 몰아주세요. 네. 네. 여러분들 모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 네. 선거 이후에 뵙겠습니다. 뉴스트라 다음 다무스.